다음에 독점 시점의 기업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을 모두 고르시면은 독점 기업이 공급 급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격 직접적인 대체제가 존재하지 않고 경쟁 상대가 없기 때문에 경쟁 압력을 받지 않는 게 바로 독점 기업이죠. 니은 수요가 탄력적일 때 높은 가격을 설정하면은 판매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독점 기업의 설정한 가격은 낮았습니다. 그죠? 디귿 독점 기업의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이므로 판매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격을 인하해야죠. 다음은 소태를 조련한 토연이가 오늘 겪은입니다. 경제 원리를 사용할 때 옳은 것을 보시면 아 15,000원이네. 근데 빵이 그래서네. 아 이게 뭔지 알겠죠. 자 먼저 보세요. 동시상영 영화관은 일종의 묶음 가격을 제공하고 있으나 가격 처벌을 하고 있죠. 잉여 제품. 극장 외부에서 음식물을 반입하지 못하는 것은 밖에서 들여온 음식물로 쓰레기가 많아져 관람객에게 불쾌감을 줄까봐 취해진 조치로 일종의 외부 효과를 줄이기 위한 행위죠. 아 이게 음식물 반입이 금지돼 있네. 소연이는 조조 할인 티켓을 구매한 것을 볼 때 기다리 아저씨를 영화를 좋아하는 거로 가격 탈성이 아주 높은 사람이다. 그런 것 같은데 아니네요. 소리. 기용 리얼 미음이네. 소리. 소희는 VOD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한 것을 볼 때 다른 사람보다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할 경우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이 높은 편이죠. 아 이거 헷갈리네. 극장은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니 일종의 인위적 진입 장벽을 형성함으로써 경쟁을 위협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소연이가 조조 할인 티켓을 구매한 것을 보면 다른 시간에 티켓을 구매한 사람에 비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은 건 사실이나 기다리 아저씨 VOD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에 비해서는 수요 가격 탄력성이 낮으므로 가격 탄력성이 높은 사람으로 분류하기는 어렵죠. 다시 소연이가 조조 할인 티켓을 구매한 것을 보면 다른 사람의 티켓을 구매한 사람에 비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은 건 사실이나 기다리 아저씨 VOD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에 비해서는 수요 가격 탄력성이 낮대요. 가격 탄력성이 높은 사람으로 분류하기는 어렵죠. 그죠? 극장에서 음식물을 반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일종의 인위적인 진입장벽을 행사하는 거죠. 극장 내부에서 음식물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극장 내부의 환경이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사는 아니죠. 유통업체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는 A씨는 다음과 같은 제품 판매 전략을 세우란다. 다음 중 최대 이익을 낼 수 있음으로 기대되는 전략과 상품의 조합을 알맞게 작성한 것은 가격 할 잠깐만 최대 이익이잖아. 가격 20% 세일한다고 최대 이익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비전략 설탕, 소금, 기초 생필품을 이걸 그렇게 차이 안 날 텐데 기초 생필품은 설탕, 소금 등 기초 생필품. 아니 애초에 B는 가격도 오르고 부가 서비스 강하잖아 대신에. 근데 얘는 이게 부가 서비스라는 게 별로 없지. 설탕, 소금 등 기초 생필품 하나죠. PC용 LCD 모니터. 사방 괜찮네. 명품 브랜드 양복 신상품.
근데 많은 경쟁 업체가 존재하잖아. 내가 봤을 때 명품 브랜드가 괜찮은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운영한 문제로 판매 전략 A는 일반적으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은 재화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 판매 수입이 높아진다. 가격 탄력성이 높은 상품의 경우 가격 하락으로 인한 판매 수입 감소 부분보다 가격 하락으로 인해 판매량이 증가하여 생기는 판매 수입 증가율이 더 크다. 따라서 대대적인 박앤셀 전략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은 PC용 LCD 모니터에 대해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반면 판매 전략 B인 경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낮은 재화를 대상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 가격 탄력성이 낮은 거네. 명품 브랜드 양복 신사품 같은 경우는 가격을 인상하면 수요는 감소하지만 수요의 감소로 생기는 판매 손실보다는 가격 인상으로 인해 얻는 판매 수입이 더 크므로 판매 전략 B는 명품 브랜드 양복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래편은 A국과 B국의 GDP 시작 관련 자료다. 연도가 올라갈수록 올라가고 있네 다. 근데 명목 GDP가 더 크네요. A국이. B는 얘 똑같네. B국보다 A국이 경제 규모가 크다? B국이 A국보다 실질 GDP가 크므로 경제 대국 맞아요. A국이 더 크죠. A국의 경제 성장률은 증가하고 있다. 경제 성장 속도는 경쟁 성장률 정도로 나타나는데 표에 따르면 연도 7년부터 연도 9년까지 실질 GDP 증가분 20억 달러를 일정하나 분모의 크기가 커지면 경제 성장률은 감소한다. 뭔 소리야 이게? 이 21분에 20이잖아. 얘는 12분에 11. 근데 통분해야 되는데 20, 20, 20, 30. 근데 솔직히 통분 안 해도 감이 오잖아요. 30, 30. 당연히 적잖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10%를 넘은 적 있다? 연도 6년부터 연도 9년까지 미국 GDP 증가분은 30억 달러로 일정하죠. 실질 말이 실질. 분모는 언제나 400달러 이상이다. 따라서 경제 성장률 10%를 넘은 적이 없죠. 물가 수준은 GDP 디플레이터로 나타낼 수 있으면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에서 실질 GDP를 나눠 구할 수 있다. 이게 뭔 소리냐? 애국의 GDP 디플레이터는
240분의 270 곱하기 100 260부터 300 곱하기 100 지금 Y 연도 8, 9년이에요. 460 실질 GDP에서 명목 GDP죠. 이 사람은 A국이 더 커요. 인구가 같다면 A국보다 B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생활 수준이 높다? 한 나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생활 수준은 1인당 GDP를 알 수 있다. 서로 인구가 같기 때문에 GDP가 큰 B국 그러네. 이렇게 문제 이렇게 나오지. 아래 두 사례와 관계가 깊은 경제 성장을 현상을 말하시오. 자영업을 하는 A씨는 매출이 급격히 들어 소득이 증가하자 자신의 소비를 50%가량 증가시켰다. 돈을 많이 쓸었네. 그러나 영업이 다시 어려워져서 소비를 줄이고자 했으나 이전 수준까지는 못 들어간 거죠. 이게 뭔 소리냐? 한 번에 팍 쓰면 안 돼요. 사례 A 뭐예요? 금리 효과죠. 최근 회사에 입사를 한 B씨는 동료 직원들이 모두 최신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어서 얼마 사용하지 않은 휴대폰을 최신 스마트폰으로 바꿨다. 뭐야? 대체 효과. 전시 효과네. 전시 효과네. 톱니 효과란 소득이 증가한 소비자가 소비를 증가시킨 후 다시 소득이 원래대로 감소하도록 소비가 예전 수준으로 즉시 회귀하지 않고 예전 수준보다는 약간 높게 소비하다가 차츰 예전보다 소비 수준을 회복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스눕 효과란 소비자가 남들과는 다르게 제품을 구입하려는 상황을 말하면 이 스눕 효과구나. 베블론 효과. 베블론 효과는 전문용어로 더 비쌀 때 쓴다는 거죠. GDP 계산이 있네. 국내 총 생산은 3년 등가의 법칙에 따라 생산, 지출, 분배로 측정할 수 있는데 위 문제에서는 지출 항목이 나열되어 있다. 지출 측면에서 국내 총 생산은 그게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 추리 합계액으로 산출할 수 있다.
저축은 지출 항목이 아니죠. 그럼 뭐요? 200, 100. 설비 얼마야? 80이네. 재고 변화 마이너스 20. 플러스 정보 지출 50. 순수출은 뭐예요? 수입에서 순수출이니까 수출에서 수입 빼야지. 100이네. 하면은 뭐 얼마 나와? 180, 160, 360, 410, 510. 그죠? 최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국내 감소는 향후 경제와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삼성 이와 같은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경제 변화에 대한 올바른 수준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을 발생한다. 물가 수준이 하락하죠. 국민 연금 기금 고갈과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확대될 우려가 있죠. 산업 구조가 개편되면서 소득 격차가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 디플레이션은 실질 금리가 떨어져 기업의 채무 상황 부담이 완화된다. 저출산 고령화는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을 발생한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실질 금리는 명목 금리에서 물가 상승을 차감해 창출하는데 기업의 채무 상황 부담이 가중되고 투자가 위축된다. 그렇죠. 저도 맞대. 실질 금리는 한 나라 국민소득은 생산, 분배, 지출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폐쇄 경제 체제 하에서 볼 수 있는 국민 경제활동 흐름에 대한 옳은 설명은 한 나라의 국민소득은 생산, 분배, 지출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폐쇄 경제 체제 하에서 볼 수 있는 국민 경제 활동의 흐름에 대한 옳은 설명. 가는 노동과 자본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생산요소 시장. 나는 생산물 시장이다. 노동과 자본을 제공하는 기업은 가게,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이유는 기업에 해당한다. 국민소득은 생산, 분배, 지출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A는 분배 국민소득, B는 지출 국민소득. 이건 외워야 되는데.
가가 지금 뭐예요? 생산 요소 시장은 이게 생산 요소 시장. 나는 생산물 시장이죠. 여기 가게네. 그냥 기업이고. 국민소득은 생산 분배 지출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경제 주체들이 생산 활동을 함으로써 만들어내는 부가가치 합계를 생산, 국민소득,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얻은 임금, 이자, 지대, 이윤 등 요소 소득의 합계를 분배 국민소득. 경제 주체들이 생산물 시장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한 대가로 지출한 금액의 합계를 지출 국민소득이라 하죠. 기업은 생산 요소 시장에서 노동과 자본을 구매하는 수요자에 해당한다. 수요자죠. 최저임금제는 정부가 생산 요소 시장인 가에 개입하는 건데, 그죠? 이자와 임금 등은 가의 생산 요소 시장에서 시장 가격 일종으로 존재하죠. 가계의 저축도 미래의 소비를 볼 수 있다. 따라서 분배 국민소득과 주출 국민소득은 일치하다. 음.
심화되는 세계화 추세. 역이민자. 어릴 적 미국으로 이민 갔던 K씨는 미국 우수한이지 기업에서 10년간 일한 경험 바탕으로 최근 한국이 했는데 K씨는 미국 국적을 버리고 한국으로 이민 와서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 아, 좀 이건 드문데. 필리핀 국적의 N씨도 한국의 한 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만난 같은 직장 동료인 한국 남자와 결혼하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있다. 아, 미국과 필리핀 재집비는 감소? 전혀 관계 없죠. 니은에서 N씨는 필리핀 국적으로 한국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했대요. 관련 없죠. 한국의 GDP 증가하고 둘 다 하죠. 둘 다 업이에요. 그렇지. 필리핀 GDP는 감소하고 한국 GDP는 증가하죠. 미국 GDP는 감소하나 GNP도 감소하죠. 왜? 국적을 소유하는 사람이 미국이잖아. 지금 필리핀 GNP도 감소하면서 에? 변화 있지. GDP는 한 나라 경제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다. 근데 명목 GDP는 크게 늘어나나 실질 GDP는 크게 늘어나지 않을 때가 있다. 이는 물가 상승 때문인데. 다음은 A국과 B국 GDP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A국 경제 속도는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맞아. 안 좋네. B국 경제 성장률이 10%를 넘은 적 없다. 없는데? A국보다 B국 경제 규모가 크다. 그렇지. A국보다 B국 평균 물가 상승률이 높다. 모르겠네 나. 인구가 같다면 A국보다 B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생활수준이 높다. B 4번 같은데? 그지? GDP는 시장 가격으로 나타내므로 야 보세요. 물가 수준은 GDP 디플레이터로 나타낼 수 있다. A국과 B국의 경우 각 연도 명목 GDP와 실질 GDP 차이 합은 100으로 같지만 실질 GDP가 작다. 응? 10, 40, 50 아, 이게 더 높네. 자, 보세요. 명목이랑 실질 GDP 10, 20, 30, 40이잖아. 100이죠? 40, 20, 30이죠, 소리. 30, 20, 10. 뭐 다 100인데 실질 GDP가 작죠. 응? 그지? 더한 것도 괜찮은데 이거 다 두 개를 빼요. 차. 그걸 더해요. 오케이? 그래서 A국이 물가 상승률이 B국보다 크다. 아시겠죠? 거시경제 균형 경기운동. 다음은 디플레이션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설명한 것은
자산 가치. 디플레이션. 자산 가치 하락. 자본 가치 하락이죠. 실질 채무 부담 증가죠.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실물 자산과 자본의 가치가 하락하며